독서. 내일 과제부터 질문을 받아줄게. 아린이도 그거 몰랐다는 거 하나하나 다 물어봐. 하나하나 다 해줄게, 해설. 과학 1지문에서 혹시 있었어? 문서도 좀 아리까리했던 거 한 번 더 있나 봐봐. 네. 과학 1에서 문제 4개까지 있는데 4번 틀렸었나? 네. 그치? 4번.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데 의외로 답은 금방 나온다. 2번이 답이야. 이번에 A는 식물과의 양분 교환을 위한 통로인 박테로이드를 발달시켰다 했지? 박테로이드를 발달시키지 않고 다른 걸 발달시켰어. 관다발을 조직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냐면 앞에 본문을 봐봐. 우리 모든 선지의 근거는 본문에서 찾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치? 앞에 한 장 넘겨봐봐, 아리나. 넘기면 박테로이드를 발달시킨 게 아니고 관다발 조직 형성했다는 건 어디냐면 53쪽에 문단이 2개가 있지? 첫 번째 문단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봐봐. 네 번째 줄 보자, 네 번째 줄. 뿌리혹을 형성한다 보여? 뿌리혹은 식물로부터 양분 공급받고 질소 화합물을 전체에 보내려고 관다발 기둥으로 관다발 조직을 발달시켰지? 양분 공급받으려고 관다발 조직을 발생시킨 거야. 그지? 근데 다시 문제를 보면 2번 보면 양분 통로인 박테로이드를 발달시켰대. 아닌데 관다발을 발달시킨 건데 모든 문제의 근거는 선지에 있어. 그 연습을 해야 돼. 그 과정이 빨라지면 이제 비문학을 국어를 잘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쵸? 관다발 조직이었고 B 부분은 맞다. B 부분은 2번의 B번 설명 보면 양분 교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지 상체를 형성한다. 이거는 B는 위에 문제의 보기에 나오는 내용이잖아. 그치? B 부분 찾으면 수지 상균근 이렇게 있는 거 보여? 응? 보여? 수지 상균근 그 B 보기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봐라. 보기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수지 상체를 이뤄. 그치? 이들은 곰팡이와 식물 사이에 양분 전달이 일어나는 중요한 부위야. 맞지? 그래서 양분 교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지 상체 형성하는 거 맞는 거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잖아. 여기서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니까. 그쵸? 답이 다 근거에 있어요. 몇 번 했어? 아니 다 몰랐었어? 4번을 했는데 다음에는 뭐 풀어도 되거든? 나는 오늘 사실 할 얘기가 많았는데 뭐냐면 이게 너네가 지금 하는 과정이 너무 버거우면 어떤지 물어볼래 했어. 진짜로 그냥 하는 게 힘든지 그걸 나랑 S쌤이랑 지금 고민이 많은데 지금 어떤 과정으로 애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나, 너무 힘들다고 하면 뭐 덜어야 되나, 어떤 부분을 덜까 뭐 이런 데에서 고민이 많은데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 너희 얘기를 들어보려 했거든?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일단 이건 풀이 다 하고 할게. 너무 어려우면 그냥 어려운 문제는 안 풀게 할까 이런 생각도 있어. 지금 이 독서에서 이런 3번 이런 거 있잖아, 4번 이런 게 어려운 거잖아, 외부 지문 이런 거, 이런 문제를 다 덜고 그냥 내용 일치만으로도 풀 수 있는 1, 2, 3번 정도? 응? 이 정도는 괜찮지? 요 정도를 풀게 할까? 요런 생각도 있는 거야 지금. 고민 중인데 어쨌든 4번이 어려운 게 맞으니까 지금 뭐야? 4 뭐라고? 어디 해줘야 돼? 그래서 4번을 했다고? 4번? 네. 4번이 아닌 맞는 이유를 설명해 줄게. A가 특정 종류의 식물들과 공생관계를 이룬대. 그치? A는 본문에 있으니까 본문을 봐야겠지? 어디에 있냐면 A 부분이라고 돼 있는데 찾았어? 52쪽에 있어. 그림 위에 A, 뿌리, 혹, 세균 이렇게 있다. 찾았지? 네. 그 문장 봐봐. 뿌리, 혹, 세균 할 때 그 뿌리 있는 문장 봐봐. 질소고정 세균의 대부분은 토양에서 독립생활하고 일부만 공생관계 형성. 얘는 일부만이래. A는. 그치? 근데 보기 봐봐. 보기에서 수지상균근 얘가 B잖아? 얘는 보기의 마지막 줄 볼래? 숙주 특이성이 거의 없어서 여러 식물과 연합체 연결망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얘는 식물을 안 가려. A는 가려. 그치? 그러니까 4번 선지가 맞지. A는 가려. 특정 종류의 식물들만 가려. 근데 B는 안 가려. 그치? 얘도 어쨌든 이런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어쨌든 다 본문에 다 있다. 본문에 항상 다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본문에서 표시하는 게 중요해. 그만큼 열심히 풀었어요 라는 뜻이야 사실.
본문에서 표시하고 오답노트 하는 게. 4번 됐고 또 다른 거는 괜찮아? 네. 이 얘기 하려고 그 얘기했다. 딴 얘기 생게 모르는 거 당연한 건데 어려운 거라 했잖아. 당연한 건데 모든 선지를 다 모르겠어요. 이것보다는 제 1번은 확실하게 알겠어요. 근데 4, 5, 1, 2, 3, 뭐 2, 3, 4, 5를 몰라요. 그럼 2, 3, 4, 5 다 해줄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조금 더 정확하게. 아니면은 진짜 힘들면 이런 문제 안 풀어도 돼. 얘기했지? 안 풀어도 돼. 이런 거는 같이 풀자 이렇게 할게. 뒤에 과학 2번에서는 1, 2, 3, 4, 5번 5가지 문제 중에 5번의 문제 6번까지 있네. 6번까지 중에 몇 번 틀렸어 아린이? 저 3번이랑 3번이랑 5번 요 두 개가 헷갈렸어? 네. 3번 보면 가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지? 네. 그럼 가를 봐야겠네. 앞에 한 장 넘겼을 때 가. 그림 위에 있네. 그림 1 위에 있어. 전하를 띈 입자의 가속도 운동에 관한 고전 물리학 이론에 위배됐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보어 모형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뭔가 위배했대. 고전 물리학 이론에 위배됐대. 그럼 다시 문제를 봐봐. 우리가 고전 물리학을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3번에 보기에 고전 물리학에 의하면 이라고 하면서 고전 물리학 설명해 주는 거야. 고전 물리학에 의하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입자가 가속도 운동할 때 에너지를 방출한대.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궤도를 따라 원운동을 하면 속력이 일정하더라도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해서 가속도 운동에 해당하는데 따라서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 이 과정에서 전자가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해. 그래서 그 결과 운동 에너지가 계속해서 감소해. 이 부분이 중요해. 마지막 줄이. 봐봐. 전자가 원자핵이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돌잖아. 이게 도는 거야. 이렇게 도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돌면서 빛으로 에너지를 막 이렇게 쏟아낸다는 거야. 밖으로. 방출을 한대. 그치? 방출을 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 그러면 계속 돌 수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서 애가 느려지고 못 돌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설명을 못한다는 게 한계라는 거거든. 가가. 그러면 답은 2번. 원형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전자는 에너지 일치. 그래서 핵에 접근하게 돼. 애가 힘이 없으니까 접근하게 된다고.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에너지 준위라는 건 이렇게 돈다는 거거든.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 이거야. 2번이어야 해. 다 몇 번 했어? 저 3번. 3번. 가속도 운동에 따라 원운동 중인 전자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회전하는 속력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사실 맞잖아. 근데 2번이 더 찰떡이지. 보기에 마지막 줄을 넣은 그 이유가 있어. 마지막 줄과 가장 관련해서는 2번이야. 속도가 감소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이걸 유지를 못해. 그거 설명 못한다는 한계야. 이렇게까지 해야 예쁜 설명이지. 그래서 답은 2번. 5번? 네. 다음에 5번. 나를 이해한 걸로 가장 적절한 거래. 나는 어딨어? 나가 어딨지? 마지막 문단. 방향 확률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핵으로부터의 거리는 보어 모형의 궤도 반지름과 일치한다. 이건데 나의 한 줄 위로 올라가 볼래?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한 확률이 방사 방향 확률이래. 여기서 이 껍질, 이게 껍질이야. 이 겹겹겹이. 이 껍질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방사 방향 확률이래. 그치? 그 방사 방향 확률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보어 모형의 궤도 반지름이랑 일치한다는 거야. 이 말은 5번 문제를 보면 4번이야. 4번 봐봐. 슈레딩거 모형. 지금 나에 대한 건 슈레딩거 모형이거든. 슈레딩거 모형에서 방사 방향 확률이 최대일 때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이때 여기서 돌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때가 보어 모형에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와 일치한다 라고 해야 답이 돼. 이건 좀 어려운데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최대값이 나타내는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마침 보어 모형의 그 반지름과 일치한다는 건 이만큼 에너지 준위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인 거거든. 어렵지? 뭔 말인지.
말을 하면서도 나도 정확하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그나마 근거를 찾으면 앞에 56쪽에 봐봐. 56쪽에 이문단 있어? 닐스 보어 얘기하는 그 이문단 찾았어? 거기서 위에서 네 번째 줄 봐볼래? 전자는 중간쯤에 이렇게 시작해. 봤어? 이문단의 네 번째 줄. 3, 4. 전자는 원자핵 주변의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 원형 궤도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대. 얘가 보어야. 그치?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 에너지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돈다고 생각했대. 이게 보어야. 그치? 보어야. 근데 나 부분 보면 마침 그렇게 보어가 생각한 게 보어 모형의 궤도 반지름인 건데 나의 마지막 밑에 줄에 나오지. 궤도 반지름. 그 에너지 준위에서 일정하게 도는 거. 그게 마침 방사 방향 확률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핵으로부터의 거리랑 똑같댔대. 그럼 이 방사 방향 확률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이 에너지 준위와 일치한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지.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야. 그때의 에너지 준위와 이때의 에너지 준위가 일치하는구나 라고 해야 설명이 가는 거야. 되는 거야. 됐어? 몇 번 했어? 3번. 슈레딩거 모형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최대가 되는 의미의 점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보어 모형에서 전자의 궤도 반지름과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거든? 얘는 어디에 근거가 나와 있냐면 답지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56쪽에 맨 마지막 문단 보여? 56쪽의 마지막 문단 두 줄 나와 있잖아. 따라서 이렇게 있는 두 줄. 거기에서 밑에 줄 이 표시한 것이다 뒤에 이때 찾았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핵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돼 있지. 핵에서 멀어질수록 여기 봐봐 이렇게 갈수록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대. 그치? 근데 3번을 봐봐. 5번에 3번. 그러면 궤도 반지름이랑 일치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갈수록 확률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치? 관련이 없는 내용이야. 얘네 둘은. 일치한다가 아니야. 어렵죠? 네. 나도 사실 정확하게 설명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과학 지식이 조금 필요한 것 같긴 해. 괜히 수능 문제가 아니야. 6번까지는 없어요? 네. 6번 괜찮았어? 뒤에 과학 3에서는 문제가 5개가 있네. 4번이요. 4번. 이런 게 어렵지, 그치? 적절하지 않은 건데 알파 입자를 구름 상자 내부에서 발생시킬 때 뭐 예수님 강림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어. 그치? 가운데에 뭔 점이 있지, 밝은 점. 그거를 기준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직선으로 뻗어 있는 그런 구조잖아. 그림이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그렇잖아. 그치?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4번인데 4번 봐봐. 알파 입자가 구름 상자를 지나면서 전자를 산란시킨 궤적이래. 이게 산란시킨 궤적이 아니야. 산란시킨 궤적이 X야. 그럼 이건 뭐냐면 앞에 61쪽 봐봐. 61쪽에 3문단 찾았어? 1문단, 2문단, 3문단 찾았어? 3문단에 이 선이 뭔 선인 거냐면 3문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봐봐. 6번째 줄. 5번째 줄 봐봐. 다음에 이렇게 있는 5번째 줄. 있어? 알파 입자 발생시켰대. 구름 상자에 넣었대. 지금 우리 보길 상황이야. 그치? 그 발생원에서 방사형으로 퍼져나오는 알파 입자의 경로에 직선 모양으로 응결된 뭐가 생겼대? 구름 알갱인 거야. 그럼 봐봐. 여기 이렇게 가운데서 막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 선들이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이 선들이 구름 알갱이라고 설명한 거야. 그치? 전자를 산란시킨 궤적이 아니라 구름 알갱이인 거야. 이 전자를 산란시켰다는 생뚱맞은 얘기가 왜 나왔냐면 알파 입자 그 방금 읽은 부분 있지? 거기 위에 전자 산란된다는 얘기가 나와. 지금 아까 방금 읽은 부분 있잖아. 거기 한 줄 위로 올라가면 X선이 분자와 충돌하면서 전자가 산란되고 이렇게 있는 거 보여? 그러니까 X선이 산란되는 거야. 그치? 요 내용이 나왔으니까 애들이 대충 읽으면 산란 나왔던 것 같은데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넣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산란시킨 계정이 아니고 구름 알갱이에요. 몇 번 했어? 3번. 알파 입자가 공기 중에서 서로 다른 거리를 진행할 수 있음. 얘는 사실 본문에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그림 봐봐. 이 짝대기들의 길이가 다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가다가 만 것도 있고 좀 많이 간 것도 있고 서로 다른 거리를 간 거야. 그림을 보고 이해해야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친절하지가 않지. 약간 이 수능 특강들이 친절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까지는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국어적으로 뭔가 필요한 요소인가 봐. 3번은 그래서 틀렸어. 맞아요. 다른 거는? 다른 선진이 괜찮아? 5번이 요거 이 그림 5번도 그림 보고 해야 돼. 직진해야 한다는 거. 선이 다 직선이지? 애가 이렇게 돼? 아니요. 아니지? 직선인 거야. 얘도 그림 보고 파악해야 되는 거였어. 2번은요? 2번은 앞에 있어. 봐봐. 2번 선지 먼저 봐봐. 밝은 점이 발생원을 포착한 거래. 그치? 그러면 아까 읽은 부분, 더 밑줄 친 부분 거기야. 알파 입자의 발생으로 구름 상자에 넣자. 그 발생원에서 방사형으로 퍼져나오는 알파 입자의 경류. 이렇게 나와 있잖아. 발생원에서 방사형으로 퍼져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밝은 때가 발생원이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여기는 근거가 나와 있어요. 2번 근거. 됐어요? 1번도 나와 있어요. 물방울이 응결하여 생긴 거. 구름 알갱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과학 4는 1번에 4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급하지 않는 거잖아. 답이 4번이지. 언급되지 않아서 틀렸어. 측정 장치가 없어. 네. 다른 건 다 언급이 돼 있다? 찾았어? 다른 거 그거는? 모르겠는 거 있었어 혹시? 2번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몇 가지 방법이 뭐가 있냐면 앞에 봐봐. 본문에서 A 부분 묶여있는 거 아니 잠깐만 어딨어? 아니지 2문단 봐볼래? 미안해 1문단을 봐봐. 나도 너무 많아서 1문단에 51 페그 B 얘가 외계 행성이지? 그치? 그걸 발견한 게 두 번째 줄 1문단의 두 번째 줄 봐봐 끝에 51 페그 B의 발견에 사용된 시선 속도법. 시선 속도법이 이거 발견하는데 사용했나봐. 외계 행성 발견하는데 쓴 방법이야. 그치? 한 가지 방법 나왔어. 그리고 한 장 넘겨봐. 한 장 넘겨서 66쪽에 A 부분 묶여있는 거 말고 이런 와중에 이렇게 시작하는 마지막 문단 있지. 거기에 첫 번째 줄 끝에 통과법 보여? 통과법도 외계행성 발견하는 그 방법이다. 어디 나와 있냐면 통과법 그 끝에 있잖아. 두 줄 내려가봐. 통과법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여? 통과법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행성이 항성 앞면 통과할 때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행성의 존재와 반지름 주기 등을 알아낼 수 있다. 외계행성을 알아내는 방법이야. 그리고 또 있어. 지금 그 통과법에 대해 설명한 거에 이후 이 두 가지 방법 외에 미세 중력 렌즈 방법 등이 추가됐대. 그럼 이 미세 중력 렌즈 방법 얘도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방법인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세 가지나 나와 있어.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건 나와 있어요. 또 5번까지 3번 A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부분 봐봐. 지구 중심설에는 달을 행성이라고 생각했대. 근데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에서 지구가 행성이니까 달은 행성주위를 도는 위성인 거야. 그러니까 행성보다도 못한 걸로 됐다는 거야. 그지? 그게 당시에는 행성주위를 도는 위성이 알려진 사례가 있었대 없었대? 없어. 그러니까 지구 중심설 옹호하는 애들이 이상하다고 의의를 제기했지. 이런 반대는 갈릴레이가 발견했어. 목성 주위를 도는 우리의 달 같은 목성의 달을 4개나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없어졌대. 이런 그 의의가 불식되었다는 건 없어졌다는 거야. 아, 달은 위성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지. 그치? 그거에 대한 거에서 적절하지 않은 게 답이 3번인데 보기에서 지금 갈릴레이가 목성의 위성을 발견했지? 그치? 그래서 천문학계에 논란을 일으켰지만 그게 불식됐지? 근데 논란을 일으켰다라고 보면 안 된대. 이게 조금 이건 솔직히 좀 약간 억지 같아. 논란 일으켰다가 그게 불식된 거니까 그건 논란을 일으킨 게 아니다? 사실 얘는 조금 그래. 근데 다른 게 다 맞아. 논란을 일으켰다가 아니야. 불식이 됐으니까. 그리고 A에서 켈로의 발견 있잖아. 앞부분 볼래? 66쪽에.
66쪽에 A 끝부분이 나와 있는데 66쪽이요. 한 장. 거기서 켈로라는 애가 첫 번째 줄 봐봐. 66쪽에 첫 번째 줄 본문. 켈로가 지도 교수에게 외계 행성 발견했다고 했지. 근데 처음에 안 믿었어.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생각을 바꿨대. 그래서 외계 행성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지금 묶여있는 부분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논란이 일어났지만 그렇지만 곧이어 이 방법으로 여러 개 발견되니까 수정되었다고 나왔지. 논란이 일어났지만 얘도 불식된 거야. 수정된 거야. 아 인정.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논란을 일으켰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 이해됐어? 다른 거는 몇 번 했어? 저 4번 했는데 4번에 발견된 사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여기 보기에서 불식됐다고 한 거라서 안 발견된 요 불식됐다는 건 그 사람들이 아 그거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그 의견이 불식됐다는 거야. 여기서 발견된 사례는 뭐 말하냐면 목성주의도는 위성 4개 있지? 그거 발견했다 그런 얘기였어. 목성주의도는 4개를 발견했어. 천문학적 대상이 발견된 사례를 보여줬어. 그치? 망원경이라는 장비를 도입해서 발견했다고 나오잖아. 그러면 그거 발견한 건 맞지? 그 발견을 통해서 원래 있던 그 의 같은 거, 항의, 저항 이런 걸 불식시킨 거지. 발견이 불식된 건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4번은 맞아요. 뒤에 4번, 5번은 괜찮았어? 4번? 이거 은근히 쉬웠다? 4번 괜찮아. 은근히 쉬워. 모르겠어? 맞긴 했는데 아리까리에? 네. 봐봐. 오케이. A가 항성이야.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걸 항성이라 한다. 태양계 중에는 뭐겠어? 태양이야. 그럼 B는 행성이래. 행성은 항성 도는 거야. 뭐겠어? 지구 같은 거야. 그치? 그런 상황에서 A를 향해서 B가 돌고 있는데 O 보여? O? 찍혀있는 거죠? 얘가 관찰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가서 관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관찰자 입장에서 1번 보면 B가 P에 접근했어. P에 접근했대. 그러면 관찰자 입장에서 B는 가까운 거야? 먼 거야? 먼 거인 걸 확인돼 아니나? B가 봐봐. Q도 돌았다가 P도 갔다가 Q도 돌았다가 P도 갔다가 이러지? 그치? 근데 O 입장에서는 Q랑 P 중에 뭐가 더 가까워? Q지. P는 먼 거야. 그치? 먼 상황일 때야. 지금 1번에 대해서는 먼 상황인 거야. 그럼 앞에 봐봐. 다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어디에 있냐면 얘는 2문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어. 2문단 마지막 줄 봤어? 그러므로 이렇게 있는 거 보여?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항성은 관찰자한테 멀어진대. 이 말이 이해가 돼? 행성이 지금 A랑 B 중에 B였지? 문제에서 B가 나한테 가까워져? 그럼 항성은 멀어지는 거야. 반대라는 거야. 행성이 멀어져? 그럼 항성은 가까워져. 이거야. 그럼 다시 문제 봐봐. B가 지금 P에 있어. 나한테 가까워 멀어? B가 P에 있는데 O한테 가까워 멀어. 그럼 A는? 가까워. 이 말이야. P에 있으면 B는 멀고 A는 가까워. 근데 B가 만약에 Q에 있어. 그러면 B는 나한테 가까워. 근데 A는 멀어. 그렇대.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거야. 우리한테는 뭐 똑같아 보일 때 그렇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일단 1번 A는 O에서 멀어지는 거야? 아니지. 가까워지는 거지. 가까워진다고 얘기했으니까. 2번 B가 Q에 접근했어. 나한테 가까워졌지? 그랬을 때 A의 시선 속도는 양수래. 그럼 시선 속도에 대해서 나오는 걸 볼게. 다시 앞에 본문에서 아까 읽었던 문장 있지? 거기서 한 줄 넘어가면 시선 속도는 이렇게 시작한다. 보여? 시선 속도는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속도인데 가까워질 때는 음수래 양수래? 음수래. 멀어질 때는 양수래. 그럼 다시 본문 봐봐. B가 지금 2번 선지하는 거야. B가 Q에 갔어. 그치? 됐어? B가 Q에 갔으면 나랑 가까워 멀어? 가까워. A는 그럼? A는 가까워 멀어. 우리 멀 때는 양수래 음수래? 멀 때는 양수래. 그러면 2번 맞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선지 보면 빛의 파장에 대한 얘기도 나와. 그러니까 또 연관이 돼 있는 거야. 빛의 파장. 다시 앞으로 봐봐. 빛의 파장 얘기는 어디 있냐면 3분단의 마지막 줄에 있어. A 묶여있는 거에 그 바로 밑줄에 있어.
됐어? 밑에서 A 묶여있는 거에 위에서 세 줄 봐봐. 밑에서 세 번째 줄. 도플러 효과로 인해 시선 속도가 양수야. 그러면 빛의 파장이 어떻대? 길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 멀어질 때 양수라 해서 가까워질 때 양수라 했어? 멀어질 때 양수야. 그럼 파장이 길어진대. 가까워 음수야. 파장이 짧아진대. 그거지? 그러면 3번 보면 B가 Q에 왔어. 나랑 가까워 멀어? 가까워. A는 멀어. 근데 A에서 멀어지니까 멀 때는 양수고 길어진다 했다. 그러니까 짧아진다가 틀린 거야. 됐어? 이 부분 잘 읽으면 되는 거였고 4번 봐봐. B가 P에 있을 때 Q에 있을 때보다 이건 그냥 사실 본문에 나와있긴 한데 B가 지금 P에 있다? 그런 상황 봐. 그리고 B가 Q에 있어. A에서 O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B가 지금 Q에 있으면 A를 가려 안 가려? 가려. 그럼 O로 오는 빛의 양이 안 가릴 때보다 적지 않겠어? 그치? 그러니까 P에 있을 때가 더 빛의 양이 많다고 해야 돼. 됐어? 이거에 대한 거는 근거가 66쪽에 있어. 66쪽에 마지막 문단에 통과법 얘기하는 거 있지. 통과법. 통과법이 뭐 그런 거래. 빛의 애가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할 때 밝기가 좀 달라지잖아. 그거 차이 가지고 그 행성의 크기 뭐 이런 거 알아내는 거래. 그러면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통과법을 보면. 오케이? 105번 5에서 볼 때 A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T 주기로 변한대. 그러면 B의 공전 주기는 2T래. 얘는 어디 나와 있냐면 3분단 있지. A 묶여있는 거. A의 바로 윗줄 봐봐. 바로 윗줄. 행성의 공전 주기에 맞춰서 스펙트럼의 파장도 같은 주기래. 같은 주기 보여? 같은 주기야. 그럼 5번 선지 다시 보면 파장이 T래? 그럼 공전 주기도 T겠지. 같다고 했으니까 2배가 된다 뭐 이렇게 안 나왔잖아. 그럼 T야. 나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 그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런가 보다 한 거야. 그지? 됐어요. 마지막 과학 5. 3번 봐봐. 3번에 뭘 봐야 되냐면 실험 1번 봐봐. 실험 1. 보기에 실험 1번. 두 개의 합금이 있어. A랑 B가 있어. 근데 모두 780도 근처에서 높은 온도에서 상온으로 급냉 처리해서 가공을 했대. 얘를 대상으로 25도에서 125도로 올렸을 때 합금 A는 10cm에서 11cm로 변화했대. 그럼 봐봐. 몇 cm 증가한 거야? 1cm지. 근데 그 1cm가 원래 길이가 얘 몇 cm야? 10이지. 10에서의 1은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1이다. A에다 써놔. 얘는 10분의 1만큼 변한 거다. 그러니까 A랑 B가 둘 다 1cm씩 바뀌었거든. 근데 둘 다 똑같이 바뀌었다고 하면 안 돼. A한테 1cm는 자기의 10분의 1인 거야. 많은 거야. 크지? 그치? 크게 바뀐 거야. B에 비하면. 근데 B는 몇에서 몇으로 바뀌었대? 20에서. 그치? 20에서 21이야. 얘도 몇 cm야? 1cm 늘었는데 원래 길이는 20이다? 그럼 20분의 1이 바뀐 거야. 그럼 B는 A에 비해서 덜 바뀌는 애인 거야. 뜨겁게 가열하면 덜 늘어나는 애인 거야. 이해됐어? 그 차이를 알아야 돼.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설명 먼저 해줄게. 답은 5번인데 실험 2에서 실험 2 얘기 나오니까 실험 2를 다시 봐봐. 실험 2, 실험 1은 이해했고 실험 2 보면 얘네 둘을 900도로 엄청 뜨겁게 하고 다시 25에서 125도를 올렸을 때 길이 변화를 측정하는 거야. 엄청 뜨겁게 가열했다가 다시 실험 1을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 근데 실험 5번 선지 보면 합금 A와 달리 B는 다른 열팽창 개수를 갖게 될 거라 나와. 이게 왜 틀렸냐면 A도 다른 열팽창 개수를 갖게 될 거야. A, B 둘 다 달라질 거야. 그 이유가 본문에 있어. 봐봐. 어디니? 3에 70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볼래? A, B 둘 다 합금이라 했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합금은 뭐야? 고체지. 액체나 기체가 아니잖아. 금속이니까. 근데 고체 재료의 열팽창은 제조 공정이나 제조 후에 열 처리에도 영향을 받아.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A, B 둘 다 고체니까 둘 다 영향을 받아서 바뀌지 않겠어? 네. 그지? 그래서 답은 5번인데 몇 번 했어? 2번. 일단 어떤 상황인지 이해했지? 실험 1. 그래서 1번 선지 이해했어? 선형 열팽창 개수는
A가 B보다 더 크다. 이 말은 뭐냐면 A가 10분의 1이야. 더 많이 바뀌는 애야. 그치? 그 얘기야. A가 더 크지? 그치? 2번은 학급 B의 온도를 100도까지만 올렸대. 근데 실험 1에서는 몇 도에서 몇 도로 올린 거야? 25에서 120. 오, 125도까지 원래 올렸는데 100도까지 올렸으면 많이 올린 거야? 적게 올린 거야? 적게. 적게 올렸지? 그러면 길이가 21cm보다 작았을 것이다. 맞아. 온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애가 많이 늘어나는 거야. 적게 올렸으면 작게 늘어났겠지. 그 내용은 어디 있냐면 근거는 항상 있어. 그냥 뇌피셜로 하면 안 되니까. 어디 있냐? 2분단의 두 번째 줄 볼래? 막 뭐 길이 변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길이 변화율 나오잖아. 이 길이 변화율이 온도 변화가 클수록 어떻대? 커진다. 커진대. 그러니까 뜨거워질수록 많이 팽창하는 거 그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들어 올렸으면 덜 팽창하겠지. 그지?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 다른 건 괜찮니? 3번 선지는 1번이랑 똑같은 얘기야. 1번은 A가 더 커, A가 더 많이 바뀌어 이 얘기잖아. 3번 선지는 B가 더 작아 이거야. 똑같지? 네. 똑같은 내용이야. 선형이랑 최적이랑 사실 똑같다고 했거든. 고체일 경우에. 4번 선지도 A의 퀴리 온도가 B의 퀴리 온도보다 높아. 퀴리 온도가 뭐냐면 퀴리 온도에 대한 걸 봐야 돼. 어디 퀴리 온도 어디 있어? 70쪽에 그래요. 밑에서 네 번째. 그래 고마워. 밑에서 네 번째 줄 봐봐. 퀴리 온도는 높은 온도에서 자성 잃어버리는 건데 뭐 어디 있어? 이거 말고 딴 데는 없나? 여기서 나오나? 퀴리 온도. 그래 퀴리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자성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퀴리 온도보다 더 높으면 뭔가 바뀌게 되는 거야. 애가 좀 바뀌는 거야. 그런 온도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3번에 4번 보면 A가 퀴리 온도가 더 높아. A가 그 한계치가 더 높은 거야. 그치? 이 온도를 넘기 전까지는 괜찮아. 약간 이런 거거든. 그럼 A가 더 높아. 그치? 그렇지. 그러면 열팽창 개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온도가 A가 B보다 높겠지. 이해돼? A가 그러면 얘는 잠깐만 어디 있냐면 한 번에 아까 읽은 부분이 맞아. 봐봐 끝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70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봤어? 다시 퀴리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는 자성 잃어버리지. 뒤에 봐야 돼. 인바의 퀴리 온도가 230보다 높은 온도. 퀴리 온도를 넘어섰어. 그럼 인바가 어떻게 된대? 열팽창이 어떻게 일어나? 크게 일어나. 그러니까 퀴리 온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넘으면 열팽창이 크게 일어나는 거야. 그럼 다시 4번 봐봐. A가 B보다 퀴리 온도가 높대. 그러면 열팽창 개수가 크게 증가하는 온도가 퀴리 온도니까 당연히 A가 더 높겠지. 그지? 그런 얘기야. 네, 4번도 맞아요. 됐어. 열심히 해줬다. 난 이거는 오늘 푼다. 난 5개를 오늘 다 풀어. 왜냐면 그래야 기억이 쌩쌩할 때 설명해 줄 수 있어서 이거 미리 풀면은 뭐 설명을 까먹을 거 아니야. 못 해줄까봐 난 오늘 다 풀어. 비문학을 볼까요? 비문학 5회였지 5회. 1번부터 10번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1학년 그거라고 헷갈렸네. 기억나? 1학년은 1번부터 10번이 화작이고 그리고 11번부터 15가 문법이고 이랬거든? 모르나? 너네도 과거에 풀지 않았어? 그래? 바뀌었어. 그게 지금은 바뀌었잖아. 언매 화작 이렇게 선택해서 화작을 아예 그냥 선택한 애들만 풀고 이런 거잖아. 풀었을 텐데 1학년 때 전혀 기억이 안 나? 저는 안 맞았어. 그러면 모르지. 몰라? 그럴 수 있어. 어쨌든 바뀐 거니까. 봐봐요 그럼. 3번까지는 괜찮고요. 뒤에 7번까지는 공정거래 이론에도 괜찮아요. 그럼 11번까지 블록체인 괜찮아요? 넘어가요. 17번까지 영화 또 괜찮으면 뒤에 그 광안루기 고전소설 21번까지 문학 부분이 좀 쉽던데 이거 2회차는 문학이 좀 쉬운 느낌이었어. 21번까지 없으면 27번까지
현대시도 없어요. 그럼 뒤에 31번까지 현대 소설 또 없어요. 잘하네. 고전시 34번까지 괜찮아요? 저 아까 그 비유가 아까 11번이지. 그럴 것 같았어. 11번. 11번 보면 하나하나 또 봐보자. 적절한 거 찾는 문제야. 보기의 상황부터 우리 파악해봐. 보기에 11번 봤죠? 노드수가 10개로 고정돼 있어. A는 고정돼 있다. 그래, 근데 작업 증명이라는 거 대신에 속도가 더 빠른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했대. 더 빨라졌대, 어쨌든. 근데 B는 A보다도 데이터의 위조 불가능성을 향상시킨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했어. 그럼 위조하는 게 A랑 B 중에 뭐가 더 어려워? A. 생각해봐. B가 A보다 데이터 위조 불가능성을 향상시켰어. 데이터를 위조할 수가 없게 만들었어. 그럼 B가 더 보안성 이런 건 좋은 거야. 그치? A는 속도가 좋아. B는 보안성이 좋아. 그거야. 그리고 A는 노드 수가 몇 개래? 200개. A. 첫 번째 줄에 10개. 10개로 고정. 근데 B는 노드 수에 제한은 없지만 이것도 중요해서 제한 없는데 현재는 200개야 이거지. 네. 그치? 그리고 B는 마지막 줄 보면 작업 증명이라는 걸 사용한대. 확인했어? 근데 A는 두 번째 줄 보면 작업 증명 대신 뭐 다른 거 개발했어. 이거야. 네. 그럼 정보는 다 확인했고 1번 보면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이전보다 확장성과 보안성이 모두 높아졌겠군. 우리 보안성을 아직 안 봤지만 보안성 한 장 넘겨봐.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거든. 마지막 문단에 중간쯤 있어. 아니지. 마지막 문단에 첫 번째 줄에 있네. 보안성은 이렇게 시작해. 변경하기 어려운 게 보안성이야. 근데 아리야 찾았어?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줄. 세 가지 특성이 있다. 보안성은 변경하기 어려운 거야. 그거 아니야? 무단으로 변경이 어렵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보기의 상황에서 A랑 B 중에 뭐가 더 보안성이 높았어? B가 더 높았지. A는 속도만 빨라졌다라고 나왔어. 보안성이 높아졌겠어?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X야. B는 블록체인 기술이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보안성과 확장성이 모두 높아지겠군이라 했는데 확장성은 낮아지거든? 확장성이 X야. 그거 어디 있냐면 아까 봤던 마지막 문단 봐봐. 마지막 문단에서 세 가지 특성이 있다 해서 첫 번째가 보안성이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번째쯤 중간쯤에 확장성은 이렇게 나오거든. 찾았어? 확장성은 뭐 성능이 높고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건데 노드 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어떻게 된대? 저하돼서 확장성이 어떻게 되겠어? 저하. 성능이 높은 게 확장성이 높은 거야. 근데 노드 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저하된대. 확장성도 저하되는 거야. 그치? 노드 수가 많으면 성능 저하야. 확장성 저하야. 근데 2번에서 노드 수 증가하면 확장성이 더 높아진대. 아니야. 확장성은 감소야. 저하야. 그지? 3번 B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가 감소하면 성능은 높아지고 이거 맞지? 노드 수가 감소하면 성능은 높아진다. 이게 확장성 높아진다 이거지? 방금 읽었잖아. 그거고 탈중앙성이 낮아지겠대. 그럼 탈중앙성이 뭔지 봐야 돼. 탈중앙성이 노드 수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탈중앙성은 마지막 문단에서 5번째 줄 끝에 있다. 찾았니? 탈중앙성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다수의 노드들이 참석하고 뭐 승인 과정을 주도하지 않는 건데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은 어떻게 된대? 낮아지는 거야. 근데 3번에서 감소하면 탈중앙성이 낮아진대. 맞아 틀려? 맞네. 확장성도 높아지고 탈중앙성 낮아지는 거 맞네. 그지? 4번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 업체와 달리 공개형이래. 이게 비공개형이거든.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앞에 본문에서 몇 번이야 이게? 11-4 어디 있어? 두 번째 문단 볼래? 두 번째 문단에 네 번째 줄 봐봐. 찾았니? 비공개형은 이렇게 시작해. 공개형과 달리 노드 수에 제한이 있대 없대? 있어요. 제한을 두고 그럼 제한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 그치 있다는 거야. 여기서 잘했어. 있어. 그럼 보기에서 제한이 없는 거 뭐였어? B. 제한이 있는 거 A였어. 그럼 비공개형이 A겠네. 그래서 아까 강조했던 거야. 나와 있어서. 그리고
4번에 비공개형이었는데 공개형이라서 틀렸는데 뒤에는 맞아. B 업체보다 탈중앙성이 낮다. 이건 맞아. 왜냐면 노드수가 A가 10개고 B가 200개잖아. 노드수가 작지 A가. 그럼 탈중앙성이 낮다라고 아까 확인했지. 그치? 그래서 4번은 맞아. 뒤에 부분은 맞아. 앞에 부분이 틀렸어. 5번 A 업체와 B 업체의 승인 과정이 달라. 이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아까 보기에서 A 업체는 작업 증명 안 쓴다 했지. 두 번째 줄에. 근데 B는 마지막 줄에 작업 증명 사용해. 이게 승인 과정이거든. 그게 달라. 그치? 다른 거 쓰잖아. 그리고 B 업체보다 무결성이 높대. 무결성이 높다. 여기가 틀렸어. X야. 무결성 안 높아. 그럼 무결성이 뭔지 봐야 돼. 무결성. 다시 앞에 부분에서 3문단 봐봐. 3문단.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어.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떻다는 성질이야? 어려워. 무단으로 바뀌기 어렵다는 거래. 그러면 보기에서 바뀌기 어려운 게 뭐였어? A랑 B 중에. A, B. B였어. A는 빠른 거, B는 바뀌기 어려운 거 이거잖아. 데이터 위조 불가능성을 향상시켰다며. 그러면 B보다 높겠어? 아니요. 낮겠지. 그치? A는 빨라진 거니까. 이것도 다 근거가 있었어요. 이걸 보기와 본문에서 다 찾아서 표시하려고 노력해야 돼. 어렵지만, 힘들지만. 됐어. 그럼 일단 쉴 건데. 오늘 빡세게 했네. 그지?